주거자입니다. 제가 이제 가치연대에서 또 오랫동안 일하다가 올해 1월에 좀 옮겼습니다. 실제 인사, 서울시대 인사를 인천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인천 지역에 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좀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있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그 3페이지 보시면 목차는 이제 전체 건강 현황하고 건강 격차, 건강 격차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영향 현황 과제 그리고 인천 지역 이야기를 하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현재 건강 현황이 바로 공공으로 연결되는 지점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는 측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우리 인천 시민들의 건강 상황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공공의료의 어떤 현주소 그리고 해야 될 과제를 보자는 취지에서 앞부분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공공보건 지원단, 인천 보건지원단이 만드는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사망률이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망이 줄어드니까 오래 살죠.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줄어든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줄어든 거에서 좋아졌네라기보다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미치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 시작해서 의료 체계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3페이지 아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지역 간의 격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인천이 이제 사실은 서울 옆에 있는데 서울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격차가 크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0만 명당 45명이 초과 사망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3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의 우리 인천 시민들이 서울 수준의 건강 수준 유지 못해서 한 1,200명의 추가적인 사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서울 시민 정도의 건강 수준을 유지한다면 우리 1년에 1,200명의 우리 인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걸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심각한데? 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공공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뇌혈관이나 이제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응급의료 체계라든지 외상 체계라든지 이거 관련돼 있고 질적인 수준, 여러 가지 분포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보건의료 특히 공공의료와 많이 이제 관련된 영향을 할 수 있는데 뇌혈관 사망률이라는 걸 봤을 때도 서울에 비해서 초과 사망이 발생하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봤을 때도 심장질환에서 상당히 심장질환 더 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뭔가 위축된 필요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뇨병에 있어서 사망률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병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말씀질환 관리라든지 1차 보건의료 영역 그리고 이제 의료를 넘어서 이제 복지라든지 삶의 문제, 주거 영역 전반적인 문제가 사실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제 측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 사망률은 사실은 큰 이제 격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죠. 약간 암 사망률은 이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살률은 더 큰 격차가 있죠. 이 자살률은 특히 이제 보건의료를 넘어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실형 문제라든지 고용에 대한 문제, 사회구조 문제가 관련된 것들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인천의 건강이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않다,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물론 대표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보건의료, 공공의료하고 토요일날 뜰수 없는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부분인데요. 이건 인천 안을 보는 겁니다. 인천 안에 있어서 봤을 때 그러면 인천 안에 있어서의 차이가 없는 거냐? 인천 안에 있어서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을 그 10페이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군 간의 격차가 상당히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군 안에 있어서 읍면동의 차이입니다. 구 간에서 차이뿐만 아니라 구 안에 있어서 읍면동의 건강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차이를 보면은 사실은 구 간의 차이보다 오히려 구군 안에 있어서의 격차가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원계 가장 낮은 송도 이동, 동북 보면은 송도 이동하고 주한 율동의 차이가 상하원계 차이가 2.86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이제 1년마다 1년 정도의 차이를 보면은 이제 내용이 사실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 4년치 자료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객관적인 이제 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흡연율도 이제 그래서 볼 수 있는데요. 구간의 격차도 나는데 읍면도로 나오면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12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율의 구간의 격차도 있는데 읍면도로 보면 더 큰 격차가 있다. 이거는 격차가 더 크죠. 음주율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인천 안에서 봤을 때 7.28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시청학교 시청부 같은 경우에는 구분의 격차가 더 크게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읍면동에 있어서의 차이가 무려 17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활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환경적인 부분과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운동하고 싶어도 실제적인 조건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운동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환경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격차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만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봤을 때 사실 인천 안에 있어서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서울과의 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인천 안에 있어서의 격차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 이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특히 소산학동이나 읍면동 단위에서 굉장히 크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건강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과를 할 수 있는 사망 내지는 기대염까지 차이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보건의료를 직접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건의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중요한 과제인데 특히나 건강권, 우리가 권리로서의 건강이라는 얘기를 헌법상에서도 보호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대부분의 인체 시민들은 건강은 기본적으로 평등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체적인 어떤 차이가 어떤 뭐 유전적인 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생물학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근권, 의료 이용의 접근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의 차이 이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정부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영향력을 보면 더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향력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만 몇 가지 시간이 저한테는 간단한 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사행에 유의할 수 있는 박탈지수라는 것이 이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결핍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질적 결핍을 포함한 어떤 사회 관계성에 있는 결핍을 이것들을 단일한 지표로 포함하는 게 이제 지역 박탈지수가 할 수 있는데요. 지역 박탈지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봤을 때 낮을수록 이제 한마디로 결핍이 크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좋은 동네다라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지역 박탈지수가 낮은 지역이 이제 연수구의 동춘상동이고 높은 지역이 이제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에 있는 동네인데 이렇게 이제 그 차이가 상당히 이런 차이들을 건강과 상관관계를 보면 상당히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지역 박탈지수가 낮은 지역이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시면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의 격차가 나온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라든지 도구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조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결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보건의료를 좀 국가시켜서 1차원의 측면에서의 취약지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1차원의 취약지들을 이제 읍면동 단위로 의원급 의료기관하고 이제 보건지수에 있어서의 인프라 측면들을 살펴봤을 때 취약한 지역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천에서요. 그랬을 때 이제 쭉 이제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지역의 취약지를 봤더니 그런 취약지에 있어서 건강 수준이 현대적 상당히 안 좋은 동네가 사실 1차원으로도 취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인과성이 1차원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거다라는 인과성을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없지만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천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과 그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건강 문제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인천 안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할 수 있겠지만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떤 지역별의 격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독주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공보건의료 얘기했을 때 뭐야 도대체 뭐냐? 사실은 의료 자체가 공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보건의료라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자체가 공공적인 영역이면 그냥 의료를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앞에자 공공의료를 붙이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다는 개념보다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천시키는 어떤 실제적인 당기자 역할로서의 어떤 물리적 실체로서의 어떤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 공공성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상당히 광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면 공공보건의료를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구체적인 실체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기능적이거나 아니면은 소유 주체의 측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제 공공성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보통 얘기하는데 공공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얘기합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제 공공부 특히 국가의 제공되는 관리되는 것 이런 개념을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두 번째 개념들은 상당히 적은 의미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광의 개념을 얘기하면 개인의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 우선을 하는 것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편익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이제 뭔가 이 결과에 대한 관점들을 바라보는 것들은 사실 공유적 관점이 깔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흡수한 시각이다. 더 나아가서 과정이라는 측면, 실제 동의와 참여를 전제하는 민주적 공공성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좀 넓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사실 공공성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 반응이 크지 않은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확인하는 데 차이를 공공성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관점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공공성 얘기하면 시장 실패에 의해서 공공성 보통 얘기합니다. 시장 실패 공공성 뭐냐면 보건의료는 원래 민간이 하는 거고 시장에서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것만 공공이 한다. 이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공공성 개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의료가 원래 공공적인 영역이라는 기본적인 바탕에 있어서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개념에서 바라보는 공공성 개념은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공공보건이라는 것은 민간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그게 뭡니까? 취약지, 취약계층이죠. 취약지, 취약계층만 하면 공공보건의료 역할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 이런 프레임이고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여기에서 기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간이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민간이 하고 있으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기능적 강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보건들만 얘기하면 건강 권리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권리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에 대한 문제로서의 공공성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건강을 동등한 수준까지 올리지 못한다더라도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근할 권리가 동등해야 된다는 정도 이게 최소의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최소 수준에서의 공공성 우리가 담지하고 있느냐 담가고 있느냐 이거는 누구도 동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형이라든지 미용 목적의 성형까지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미니멈 최소로 전 국민이 필수 보건의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되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필수 보건의료에 대한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이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 경제적인 어떤 장벽이 없이 동등한 어떤 지리적 분포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느냐, 동등한 시간 안에 이를 봤을 때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의사 중환자, 심혈관 질환, 암, 정신건강 감염, 여성이라든지 영유아, 그리고 노인돌보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건강에 접근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건강 현황이라든지 실제 1차로 취약지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케어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공공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고 조만간 9월 말에 이제 보건복지 장관이 이제 대국민 발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서 기본 개념이 공공보건의료가 자녀적 의미, 취약지, 취약계층의 공공보건의료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로서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가야 된다. 최소한 국민의 필수를 보장하는 부분들은 정말 국가가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성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보건의료 문제는 사실은 그런 방향과 정반대로 보고 있죠. 그게 이제 21페이지 사회축구적 보건의료 책임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잘 아시는 문제고요.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이런 사회축구적 보건의료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가 대표적인 걸로 나타나는 게 병상의 과잉입니다. 이게 병상수로 보면 OECD까지 유일하게 급성기 병상수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예요. 일본 다음은 높은데 일본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만간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병상 공급의 과잉이 대부분 대형 병원이 증가하는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병원이 병상수 과잉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병상수 과잉은 중소병원, 자그마한 병원들이 병상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가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대형 병원도 증가하고 있죠. 대형 병원도 증가뿐만 아니라 이 작은 병원의 증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3페이지 보시면 이런 작은 병원의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의원과의 기능을 나누기 어렵게 되고요. 수가 책정도 어렵게 되고 사실은 이런 취약지에 우리가 의료 취약지를 할 수 있는 군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부분 중소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병원에 있어서 취약지에 있는 그런 중소병원들이 워낙 규모도 작고 인력도 작고 그리고 병상만 늘려놓는 상태에서 대응력이 없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될 필수를 할 수 있는 응급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9가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대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응급실에 있죠. 응급실에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응급을 할 수 있는 응급실이 아니라 이름만 응급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송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예방 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런 조그만 병원들이 많다는 것은 보건의료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이제 문제가 발생시킵니다. 사실은 의사 인력이라든지 간호사 인력이 종합병원에 많이 배치되고 여기에 따라서 충분한 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돼야 되는데 종합병원에 작은 의사 간호사 인력이 이런 보건의료 인력이 몇 명씩 배치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종합병원의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중소병원에서는 사실은 사회적 이동만 증가시키지 실질적인 어떤 필수 보건의료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페이지 보면 병상 규모별로 사망률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26페이지 봤을 때 결국은 전체적인 질은 떨어지고 사망률 문제들을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막지 못하는데 근데 의료비는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니까 의료비는 증가하는 이게 아주 기형적인 구조가 있는 한국 사회다. 물론 그래도 우리나라가 오래 살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조가 기대 여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낮추는 효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을 더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보건의료 체계에 복지를 포함한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지역사회에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시설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와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 입원 이런 입소 중심의 이런 치료 시스템 특히 중소병원이 증가하는 체계 이 속에 있어서 필수를 보장하지 못하고 이 건강한 어떤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체계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7페이지는 그런 측면에서 공공보건의료는 이런 사회적 보건의료 체계를 공공적으로 재편하고 그리고 기존의 취약성 프레임에 갇혀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들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에 보시면 공공보건의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집단 전체 진료권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보건의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필수 보건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 바라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서 그걸 개념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보건의료를 반드시 공공의료기관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수의료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민간의료, 민간 부분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 부분들을 내버려두고 공공의료기관만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다. 그렇다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시키는 것도 공공보건의료의 하나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성 강화를 하려면 필수의료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표준화된 질에 의해서 민간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정하고, 그리고 그런 기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이 더 필요한다면 그 부분들도 공공용어가 마찬가지로 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어떤 지원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당연히 공공병원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공공병원도 당연히 확충되고 기술적으로 강한 것들이 전제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병원 확충되면서 민간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전체적인 진료권 전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현재 지금 공공보건에 대한 종합 대책이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리고 번역 책임의료기관, 이게 이제 국립대학병원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립대학병원의 번역 책임의료기관, 이제 인천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인천이 이제 번역 책임의료기관 할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 대학병원이지만 인하대학병원이나 같은 대학병원이나 인천 성모병원이 그런 번역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사의 구조에 있어서의 공익적 이사가 파견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식의 어떤 지역 번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내용들, 그런 과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거의 없는데요. 그럼 인천에 있어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내용들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공공의료가 단지 병원 몇 개만 짓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의 책임을 갖는 이제 대학병원의 급여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진료권별로 인천에 한 4개나 5개 정도 진료권이 나눠지겠죠. 여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병원이 있다면 그 민간병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500병상급 이상은 돼야 되겠죠. 인천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 그런 기능의 거버넌스 문제, 예를 들면 공익이사를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공공병원들을 사실 확충하는 것도 필요로 같이 가는 게 필요하겠다. 당연히 인천의료원도 확충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1차 의료가 취약관상에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1차 보건의료도 강화시키는 게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제 만성질환 관리 사업들을 지금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의원급 의료기관만 맡길 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지원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인천 시민에 있어서의 소생활권에 있어서의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화양노인에 대한 보건방문 서비스를 포함해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노인이라든지 아동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원 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읍면동 단위에 있어서의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나온 커뮤니티 케어가 인천 내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38페이지 보시면 최소한 1차 의료기관을 역할할 수 있도록 뭔가 현재 만성질환 관리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노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노인 주치라든지 이런 방향을 할 수 있는 어떤 시범 사업들이 인천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건기관이 보건소 달랑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에 최소한 건강생활지원센터, 당장 동단위 만들기 어렵다면 몇 개 동을 모아서 노인 10,000명당 1개 정도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든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정부 정책 과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장기요양 센터라든지 통합재가 장기요양기관 이런 것들이 좀 확충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35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보건의료만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복지 쪽에서 일과도 같이 확충되면서 사실은 지역에 있어서의 입원과 입소로 노인들이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양노인들이 와병 상태에 가서 결국은 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요양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년생활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그리고 연계체계, 전달체계, 그리고 거버넌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또 이제 우리 전용 교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36페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기관이 보건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이 개편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컨트롤타워 기능,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 내지는 이제 이거를 백업해주는 기능을 가는 게 맞을 거라고 보이고, 인구 집단의 건강증진이나 공중보건하는 곳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대면 서비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 대상의 포괄적인 보편방문 서비스나 아동에 대한 보편방문 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데 대한 대면 서비스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해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38페이지에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시보건지수의 기능 개편이 필요하고, 이 부분들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책 과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에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인천 300만에 있어서의 어떤 앞서 얘기했던 지역 책임의료를 지정해서 필수를 보장할 수 있느냐. 물론 민간병원이 상당히 있긴 하지만 민간병원이 큰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중진료권에 있어서의 지역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은 상당히 부족하고 질이 부족한 게 인천에서 현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거버넌스 측면이라든지 필수의료 지역에서 책임을 맡는 의료기관 역할을 한다면 그 의료기관 지정해서 뭔가 공공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그런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40페이지에서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 조직, 전문가의 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공보건으로 지원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력 몇 명 안 되는 인력 가지고 사실은 이 300만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적인 수요들을 담당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복지부가 공공보건의 지원단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지금 기재부를 통과해서 지금 국회로 좀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만 통과되면 내년부터 많지는 않지만 2억 5천 정도 국비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의 매칭만 할 게 아니라 매칭 플러스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현재 지원금을 좀 더 올려서 전체적으로 그 지원단 예산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요. 그 지원단을 중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센터가 모여져 있는 것들을 좀 모아나가는 작업들, 그래서 전체적인 전문가 지원 조직도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원 속에서 인천시에서 전체적인 정책의 역량이라든지 공공의 인프라가 강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의료원의 역할도 현재 있어서의 사실은 이제 지역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인천의료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건강한 전망, 그리고 오는 환자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진료권의 전체 주민들에게 어떻게 필수의료를 잘 제공할 거냐. 그렇다면 당연히 민간 의료기관과 어떤 역할을 할 거냐, 1차 의료기관과 어떻게 연결체계 구축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인천의료원이 앞으로 해야 될 점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